아파트 공용 통신 설비에 전기 계량기가 부족하게 설치돼 수용가들이 과다하게 전기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주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참혹하게 학살을 당해 전주 황반산 등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원 내기마을의 암 집단 발병에도 보건당국의 원인 조사가 미흡한 데다 지자체도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에게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용 통신 설비들이 설치돼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 기기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지하실, 인터넷망을 각 가정에 연결하는 분배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분배장치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설치된 곳은 6개 동 중 1곳뿐. 이동통신 중계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20대 중 계량기가 설치된 기기는 단 4대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이 수년째 계량기가 달린 설비의 전기료만 부담해왔다는 겁니다. 충전기가 없으니까 공용전기로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세대 전 공급을 다 하는 건데 이거 엄청나겠죠. 통신사 수익을 위해 존재하는 장비지만 전기료를 입주민들이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시민단체의 중재로 부당하게 낸 전기료 일부를 주민들이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적게 나가는 기계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준치를 합해가지고 곱해서 여섯대를 했는데 완전히 절반밖에 안 됩니다. 상당수 아파트는 대표 계량기에 기기수를 곱해 전기료를 산정하는데 목포 사례처럼 전기료가 적은 기기에 계량기를 달 경우 실제 사용량보다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전주 아파트 8곳 인터넷 분배장치 가운데 33%만 계량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동통신사 측은 오히려 과다 청구되는 사례도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과소 청구됐다, 이의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 아파트 측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데는 계량기로 나눠서 하고 어떤 데는 통합을 하고 각각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런 표준 계약서라든지 이런 작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동통신 업체들의 안일함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적절한 제도 개선과 보완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군산 문여도 해상에서 배가 뒤집혀 실종된 선원 2명에 대해 이틀째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실종자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선박 44척과 헬기 3대를 투입하고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된 선장 49살 신모 씨와 52살 송모 씨를 찾고 있지만 바닷속 시야 확보가 어려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산학원 사학비리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완산 중 교직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 중단됐던 완산학원에 대한 감사를 재개했으며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56명의 참고인 조사와 자료 제출을 통해 추가 비리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사장 횡령 비리가 적발된 지난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소속 이사 전원의 임원을 승인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전주 형무소 재소자 1,400명이 북한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현재 전주 황방산에선 희생자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혹했던 당시의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주 형무소 재소자 수백 명이 학살당한 전주 황방산입니다. 발굴 작업이 이뤄진 지 넉 달째, 어둠 속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죽음을 맞이한 사람부터 살기 위해 도주를 시도했던 사람까지 참혹했던 69년 전 그날의 광경이 발굴 현장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학살은 군 지휘 계통을 통해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증명하듯 군 간부가 사용했던 45구경 권총 탄피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더라고. 확인 사살을 하는데 와서 개머리판에 때려가지고 악 소리 나면 그대로 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탄피가 이 안에서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희생자 상당수는 정부 수립 초기 좌익으로 몰려 형을 받은 정치범이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전라도까지 밀고 내려오자 이들은 북측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 국군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의 무관심 속에 배상을 받기는커녕 오랜 세월 시신 수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뼈가 안 나오면은 여기서 흙이라도 한 점 파다가 저기 어머니 돌아가셔서 있는데 그 산소 옆에가 묻어갖고 같이 있게 그럼 제가 소원이 그겁니다. 희생된 재소자는 1,400명. 전주 시내 5곳에 나뉘어 매장된 걸로 알려지는데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2곳에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방산에서 발견된 유골 일부는 훼손이 심하지 않아 DNA 검사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해 관련해서는 지금 수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현장 설명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보존의 가치도 또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주시는 수습한 유해를 어디에 안치할지 피해 배상을 어떻게 도울지를 유족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연임을 놓고 반발 기류가 세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3번째 연임된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의 임기가 곧 종료되는데 인사청문 요청이 없었다며 또다시 연임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김 이사장은 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내일 전북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내일 오전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오후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내일 오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탄소소재법과 제3금융중심지 무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원 내기마을이 역학조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주민들은 남원시의 방임과 소극적인 행정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조사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 내기마을 주민들은 안발병 역학조사를 두고 최근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4년 전 진행한 역학조사가 최근 장전마을 조사와 비교해 지나치게 부실했다는 겁니다. 계획과 달리 주민 의견이 무시되고 아스콘 공장의 유해물질 조사도 부족했다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것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에서 확실한 조사가 더 필요해서. 당시 압력학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계획과 달리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등 유해물질은 측정조차 하지 않았고 라돈의 영향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염원인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는데도 결과를 명확히 한 장전마을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돌 깨는 과정에서 나온 라돈에 대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의 행정은 신뢰를 더 떨어뜨렸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은 물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주민들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데다 되레 업체 편을 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아스콘 공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아스콘 공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버려가지고 실제 내기마을은 추가 암 환자가 나온 데다 기존 역학조사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이어서 원인 규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이 역학조사 이후에 더 힘겨워진 것 같은데요. 내기마을 김중호 이장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마을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요. 네, 네. 어떤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나 남원시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더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이후에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여성분 쪽에서 네. 암 환자가 나와서 바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러한 문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도 오늘 갑자기 아파서 저렇게 그냥 바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에 지금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남원시도 어떻게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덮으려고만 노력을 했지, 이런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놓고 서로 상의를 하고 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역학조사를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실망이 크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인가요? 역학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 근원지인 공장 내에서의 측정을 하지 않은 거. 무조건 우리 마을에서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밀어서 짐작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게 이 조사의 부실 조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남원시가 해야 할 역할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서로 확실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계속 덮으려고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새로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적인 역학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우리 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접근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지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대부분 매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분량인 군산사랑 상품권 3,800억 원 전액이 이번 달로 모두 판매됐고, 모바일 상품권만 다음 달까지 1인당 70만 원까지 판매합니다. 지난해 9월에 발행된 군산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국 지자체 상품권 발행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합니다. 법을 위반한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전주시는 승차 거부와 무정차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1년에 4번 과태료를 받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버스 운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일 2교대제 도입을 통해 기사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 역시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발전을 이끌 국책사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은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통해 3조 900여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정부와 사업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발굴 사업은 새만금 내부 순환링 건설 사업과 글로벌 창업 혁신도시 조성, 전북 친환경 자원순환 직접단지 조성 사업 등 모두 24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 온실이 폭염 극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안개 분무와 차광 커튼, 냉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온실에서 딸기와 장미를 재배한 결과 일반 온실보다 생육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작물을 추가 재배해 효과를 검증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사막 지역에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일반 모집 추첨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모두 참여하는 처음학교로 선발 결과 발표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가운데 공립유치원 탈락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립유치원 501곳의 선발 아동 등록은 금요일인 29일 오후 6시까지이고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는 대기자 관리와 추가 모집이 이뤄집니다. 소방 공무원들이 체력 검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도의원은 진단서로 체력 검정을 면제받은 도내 소방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375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건강 이상이 없는데도 체력 검정을 받지 않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꽃과 수목의 생태적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지방 정원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안의 수생정원을, 정읍의 구절초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남원의 도비 등 60억 원을 들여 한파우 지방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선진국의 경우 정원 문화가 취미를 넘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나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제2도민증을 발급하는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또 시군에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을 유치해 청년마을을 만드는 사업 등 인구 유입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